안녕하십니까. 정승현의 인천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1년 동안에 인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 소득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경제학을 한 30년 동안 공부한 제가 판단하기에 많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은 우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국민소득을 올려주면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거꾸로 본 거죠.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렸고요. 또 정부가 나서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국민 세금을 많이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실험을 한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남미에서 거기 많은 나라들이 실험을 했다가 실패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델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에 적용을 했다는 점,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결과 역시 상당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국가 세금을 갖다가 정부가 나서서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이런 문제들, 통계를 보더라도 약 600조 정도였던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600 몇십 조 정도의 국가 부채를 우리나라가 이루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이상이 5년 동안에 늘어났다는 거.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 세금을 어떻게 보면은 물 쓰듯이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이러한 포퓰리즘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 부채가 급증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의지가 꺾이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꺾이면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은 5년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의 포퓰리즘을 폈던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시장 주도의 자유경제로 바꾸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러한 노력을 했던 1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5년 동안에 약 2배 정도 올랐죠. 어떻게 그러한 재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부동산 가격이 올려놨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무엇보다도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우리 청년 세대가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보면서 많은 좌절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희망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걸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정말 0.7대로 접어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시장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1년 동안 고군분투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평가를 보면은 나름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제 개혁을 했다라는 점, 그런 걸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가는 혁신 성장의 길을 닦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또 돌이켜보면은 우리 경제가 4, 50년 동안에 상당히 압축 성장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번 돌아보고 좀 구조 개혁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의 도약을 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를 걷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물론 인기는 별로 없는 일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적인 시도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제창을 했습니다.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 모두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적으로도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교육과 연금과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고 부닥치겠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혁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이러한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시작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경제에 있어서 성장과 복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 복지 분야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도외시 됐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성장도 중요합니다만 그 성장의 과실이 많은 국민들과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지라는 것이 무턱대고 늘려가지고 한 번 늘리면 복지는 그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추진했던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돌아가게 한다. 이거는 뭐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실천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외에 많은 분야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국민 세금을 물쓰듯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또 그러한 복지가 정말 복지를 필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복지를 어려운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그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죠. 저는 복지의 방향이 이게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복지 개념이 가진 사람들보다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가 그런 어려운 계층에게 두텁게 쓰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창을 한 약자 복지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정말 복지의 참된 의미이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들을 돌아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높은 평가를 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개발해온 원자력 발전의 기술,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사장하는 그러한 좀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원래로 되돌리면서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원전을 만들 때 그 원전 기술을 더 혁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출 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중동이라든가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외화를 벌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원전의 재가동과 원전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지금 해외에 엄청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산업을 재가동한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최근 보면은 가장 그래도 후한 점수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이
외교 안보입니다. 외교와 안보를 그래도 튼튼히 했다. 라는 점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데요. 그 가장 핵심이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켰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가치동맹과 경제안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스크럼을 짜고 더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게 첫째고요. 그리고 경제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반도체 같은 거죠. 반도체 같은 거를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타이완 같은 국가와 지역과 이렇게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걸 통해서 지금 미중 간에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겠다. 이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뭐 이렇게 뭐 등거리 외교 뭐 이런 쪽으로 양쪽으로부터 다 지지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시대는 이 글로벌 시대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내세우는 가치 동맹과 경제 안보를 통해서 이제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세력이 나눠져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그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미국과의 관계, 한미일 협력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역사나 과거사 문제 있습니다만 그건 그것대로 풀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걸 통해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했다. 그걸 통해서 가치동맹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지난 1년 동안에 했다. 이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굉장히 이거는 외교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노력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러한 그야말로 시장 중심의 자유 경제 그리고 한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강화 이러한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천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4년 만에 돌아온 유정복 시장이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 이러한 공약들을 내세워서 인천의 전통을 살리면서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지난 1년 실천을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천의 최대 성과를 내세운다면 누가 뭐래도 최근 확정된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꼭 120년 전에 한인의 이민의 역사는 제물포항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인천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다는 곳이 인천이고 이런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역사성과 접근성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인천은 재외동포청 본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외에 살고 계시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인천이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저는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데에는 해외 중국 교포들, 즉 화상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천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하는 한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그거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정상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서 75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의 인천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